방금 소개받은 한국 오라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던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인 오라클이라고 해서요. 오라클 클라우드 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만드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이 분산 환경이고요. 이 분산 환경에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트림이라거나 이벤트, 펑션, 노티피케이션 이런 서비스들이 오라클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제일 먼저 저희 젠2 OCI라고 하는 IaaS 위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OCI 위에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고민했던 디자인 프린서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면서 뭔가 다른 클라우드 업체하고는 좀 차별화된 영역들을 고민했을 거잖아요. 이때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서비스들의 특징과 퓨처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들 굉장히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엮은 데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데모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먼저 특징인데요. 특징에 앞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뭔가 변화된 방향을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업의 IT하고 운영 환경이 기존에 여러 가지 필라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워터풀 방식에서 뭔가 작은 단위의 이터레이션을 계속 가져가는 에자일 방법론 얘들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데브와 옵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데브옵스 문화로 진화를 했고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일체형, 통째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에서 3티어 구조 그리고 최근에는 책임과 관심을 분리해서 작은 단위의 서비스를 만들므로 인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진화를 했고요. 배포 형태들도 피지컬 서버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한다거나 내지는 좀 더 집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테이너 서비스 최근에는 펑션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측면에서도 직접 운영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서 좀 더 빠르게 비즈니스 변화에 맞춰서 IT의 조직과 시스템들을 이 비즈니스 변화에 얼라인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도 이런 노력들에 발맞춰서 이런 노력들을 지원하고 또 선도하기 위해서 젠2 클라우드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OCI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보시면 이쪽에 디벨로퍼 툴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어들 그리고 이런 언어들을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매니지먼트와 시큐리티 영역들 이머징 테크에 대한 부분들 AI, 머신러닝과 같이 저희 OCI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분산 환경에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맞춰서 이벤트에 따라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젠투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 프린서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크게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원칙이 매니지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만 하면 잘 모르실 텐데 그럼 말씀으로 좀 드릴게요. 왼쪽 서비스가 저희 Iaa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직접 만드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HA 구성하고 스케일러빌리티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그런 구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오라클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운영관리 주체가 돼서 HA 구성과 스케일러빌리티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얹어서 사용하시는 게 매니지드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1원칙으로 생각을 했냐면 기존의 기업 고객들이 이용하시던 환경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좀 다릅니다. 기존의 일체형 어플리케이션이었다면은 이쪽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분산 환경이고, 이 분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뭐 스트림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용하신다거나 신기술을 도입하실 때 그 신기술에 대해서 전부 다 기술 내재화를 하고 기술 노하우를 다 파악하신 상태에서 기술을 도입하시기에는 굉장히 리스크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빨리 타임 투 마켓을 도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는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서 뭔가 이런 운영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이노베이션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혁신에 비즈니스 변화 속도에 빨리 혁신을 IT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오픈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라클은 오픈소스 시장에 있는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영향력 있는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코드 베이스 그대로 저희가 사용성을 좀 추가해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픈한 환경에서 구현되어 있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다 서비스를 얹어서 서비스를 하시다가 시간이 변해서 비즈니스 환경이 변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온프렘으로 내리신다거나 내지는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라클을 떠나서 다른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전혀 소스 코드를 변경하시지 않고도 그대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방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업체가 몇 개 없을 때는 이제 프로프라이어티를 해서 자기 안쪽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벤더 락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이지만 오라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는 벤더 락킹을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거를 이용하시다가 좀 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얼마든지 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저희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서 온프렘에서 클라우드 컨테이너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케이스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로 그대로 오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제공드리고 있고요. 컨테이너 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오라클은 오라클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OK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또한 오픈소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를 이용하시다가 타 벤더로 가시는 방법들. 타 벤더들은 약간 벤더 락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소스 코드를 변경하셔야 된다면 순정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는 온프렘에서는 저희 클라우드로 그대로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개방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디자인 프린서플이고요. 세 번째는 오라클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기업 고객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오시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 강력한 성능과 보안을 담보하면서 가격들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가격 체계를 갖고 있는 히든 코스트가 없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픈박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가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게 세 번째 저희의 디자인 프린서플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라클 클라우드만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만으로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비저닝 툴이라든가 CI/CD 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컨테이너 운영 환경, 텔레메트리, 모니터링까지 저희 서비스만으로 전체를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디자인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놓은 서비스가 이렇게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는 위쪽에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와 운영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쪽이 모니터링과 메시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서비스인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몇 가지만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 엔진입니다. OK라고 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엔진을 갖고 서비스를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OCI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베이스의 CI/CD 툴인 컨테이너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테라폼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코드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자동화를 위한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오늘 좀 중심으로 말씀드린 서버레스 펑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의 서비스를 보시면 저희 오라클의 서비스 명명 규칙은 그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화합니다. 이 앞쪽 앞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시고 뒤에다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시면 저희 오라클의 서비스 고유한 서비스 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의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오라클 모니터링 서비스, 오라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이벤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서비스들은 이 펭수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왼쪽이 스트리밍 메시지 스트리밍을 도입하기 전에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메시징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의 그림입니다. 도입하기 이전의 그림은 어떤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변경에 대해서 연계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을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이름으로 이제 피어투피어라고 하죠.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스트리밍 플랫폼을 도입하셔가지고 서로 간의 디펜던시를 끊고 디커플링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가 카프카라고 하는 오픈소스고요. 저희도 그 카프카를 그대로 받아와서 매니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제가 프로파일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 프로파일 정보 DB가 변경이 되고 그 DB가 카프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 서치 엔진 쪽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치 인덱스를 만든다거나 DW나 하둡 내지는 뭐 버너러빌리티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쪽에서 땡겨가 가지고 이 사용자는 지금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투팩터 어텐티케이션 이런 것들을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처럼 이렇게 트랜잭션을 발생시켜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쪽 스트리밍 플랫폼 안쪽에다 넣어서 이 스트리밍 플랫폼 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를 보시면 가장 크게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내지는 스트리밍 프로세싱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들을 구현하시거나 내지는 빅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거나 CEP나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위해서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세싱 방식 두 가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로그 정보라거나 이벤트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연계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리저브 역할을 한다거나 내지는 웹이나 모바일, SNS의 액티비티 내지는 클릭 스트림 같은 것들을 뭔가 추천 서비스 같은 것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형태라거나 내지는 IoT에서 올라오는 로그 정보들을 통해서 뭔가 CEP,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같은 역할을 하거나 내지는 메시징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디펜던시를 끊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이는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스트림의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희가 카프카 기반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디자인 프린서핏을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드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시큐리티를 추가시켰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오라클이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서브스크립션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장되는 SLA를 보장시켜 드리면서 스케일러빌리티는 저희 안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사용하신 것만큼만 내시게 되고 저희는 벤더 락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프카 아파치 카프카를 이용하셔서 온프렘에서 구현하신 그런 클러스터를 그대로 오라클 클라우드로 갖고 오신다거나 내지는 프로듀서나 컨슈머 내지는 커넥터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안쪽에는 플랫폼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 OCI로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 소스 쪽에서 뭐 클릭 스트림이라거나 모바일의 활동 정보들이
스트리밍 정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스트리밍 정보로 인제스션 되게 되면은 얘네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떨궈 가지고 아파치 스파크 쪽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버너러빌리티를 체크한다거나 내지는 오라클의 ADW로 보내가지고 장기간의 롱텀 리포트라든가 내지는 웹사이트의 성능 분석 자료들 내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로그를 집계한다거나 추천 서비스를 이쪽에서 만드는 서비스와 연계하는 그런 구조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인즈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또 생각했던 것들이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들을 계속 집어넣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스트림 서비스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 당연히 이름이 하나 뜰 것이고요. 얘를 연계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카프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프카의 파티션 하나마다 캐패시티가 설정이 됩니다. SLA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티션 하나에 대해서는 write는 1메가세컨, read는 2메가세컨의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품질 속성이 예를 들어 write를 10메가가 필요하고 read는 20메가 per second이 필요하다면 파티션 10개를 만드시면 파티션 10개로 서브스크립션을 하시면 되는 구조이고요. 이런 메시지 테스트들도 UI를 통해서 여기 테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프카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프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산 환경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주키퍼도 운영하셔야 되고 브로커들도 운영하셔야 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지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들이 필요하게 되고 기술 내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지만 이런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냥 서브스크립션 이 정도의 활용도만 아셔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오라클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벤트 서비스인데요. 이벤트라고 하는 거의 사전적인 정의는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하는 걸 위키페디아에서 찾아보시면 뭔가의 상태가 심각하게 변경된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사례로 예를 들어드리면 자동차 세일즈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팔리기 전과 팔리고 난 후, 그러니까 자동차가 팔렸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동차의 상태가 팔리기 전과 팔린 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입장에서는 리소스의 상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면 DBA 입장에서 제가 데이터 백업을 걸어놨는데 이 백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돌고서 실패로 끝났다. 사람이 기다리다가 얘네들이 실패한 걸 보고 다시 돌린다거나 후속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내지는 시스템이 풀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끝났는지 내지는 어떤 상태가 변경됐는지를 계속 풀링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풀링 시간이 필요한 거고 풀링 사이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풀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CPU나 네트워크를 많이 잡아먹는 거고 엔지니어의 노력들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리스판스 타임도 이 풀링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느린 리스판스 타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오라클은 이벤트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이 리소스 자원의 변경에 대해서 플랫폼 차원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백업이 끝나면 백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벤트를 어딘가에 날려주는 거죠. 날려주는 이벤트의 방식이 프로프라이어티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CNCF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이벤트라고 하는 업계 표준의 이벤트 방식으로 날려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꼭 오라클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RAC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뭔가 백업이 끝난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을 다른 클라우드에서 받으셔가지고 데이터를 끌고 가시는 그런 구조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뭔가 데이터가 올라오면 로그 파일 같은 게 올라오면 이 로그 파일들을 분석해서 DW 쪽에다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이벤트 서비스고요. 어떤 룰에 의해서 뒤쪽에 어떤 액션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켜주는, 트리거링 해주는 서비스가 이벤트 서비스입니다. 뒤쪽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좀 이따 설명드릴 펑션하고 노티피케이션하고 스트림입니다. 펑션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구조이겠죠.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은 이메일이라거나 뭐 슬랙 쪽에다가 다 끝났다 이런 것들을 날리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팀을 통해서 다른 연계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벤트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서비스의 특징은 리얼 타임입니다. 뭔가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OCI 리소스의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바로 즉각적으로 리얼 타임으로 리스판스를 하기 때문에 뭔가 풀링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벤트에 따라서 리얼 타임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당연히 OCI 서비스하고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 벤더 락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프리입니다. 네, 이벤트 서비스는 얼마든지 쓰시더라도 저희가 성능을 보장해주면서 프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 또한 설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보시면 이벤트 서비스를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이벤트가 어떤 룰에 의해서 이거를 트리거링 할 것인가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요 앞쪽에 에디트 이벤트라고 하는 에디트 룰이라고 하는 룰을 에디트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이벤트 유형이 나오고요. 이벤트 유형에는 OCI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오브젝트가 추가된, 그러니까 파일이 추가됐을 때 이런 이벤트를 남겨라. 이런 이벤트 서비스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럴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뒤쪽에 어떤 트리거를 할 것이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좀 이따 예시로 보여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사진에 있는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펑션으로 하나 짜놨고요. 이 펑션이 호출이 되면서 그 사진에서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위에 스티커를 올린다거나 내지는 필터 같은 걸 올리는 그런 구조를 호출해라 라고 하고,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게 펑션, 노티피케이션, 스트림, 앞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트리거링 할 수가 있고요. 노티피케이션은 제가 제 이메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걸 보내라 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설정한 그림입니다. 이 설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제가 특정 버켓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버켓에 이미지가 올라온 파일이 생성된다거나, 내지는 지금은 이런 MCD 데모라고 만들어놨지만, 내지는 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 모든 OCIL 리소스에는 커스텀 태그를 달 수가 있거든요. 키밸류 스토어로. 예를 들면 제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이름을 오브젝트, 밸류를 강인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한 여기에 오브젝트가 추가되게 되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세하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펑션인데요. 펑션은 기존의 운영 환경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고요.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하나를 돌리려고 하면 서버를 설치하고 그의 OS를 설치하고 런타임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됐죠. 이게 조금 더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베어메탈이 VM으로 변경되고 컨테이너로 변경됐다면 펑션은 코드만 관리하는 겁니다. 코드만 디플로이하고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게 VM이 됐건 내지는 컨테이너가 됐건 서버레스 프레임워크 자체가 알아서 뭔가를 빌드해가지고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끝내주는 그런 구조를 뒤쪽에서, 이름이 서버레스이지만 서버레스는 서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고 서버를 실제로 구동하는 거는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라거나 내지는 서버레스 프레임워크 뒤쪽에서 뒤쪽에서 수행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펑션이 되겠죠. 이런 펑션 애저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라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오라클의 특징은 오라클이 내놓은 오픈소스를 그대로 말아서 매니지 서비스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쪽들은
다른 서비스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오픈소스 혹시 나가시다가 이런 스티커를 보실 텐데, 이 스티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FM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거든요. 이 서블레스 프로젝트는 오픈소스입니다. 예, 당연히 벤더 락킹이 없고요. 도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커가 사용하는 도커의 에코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커 서버를 이용하게 되고 도커 레지스트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서벌레스 프레임워크들은 특정 언어에, 개발 언어에 디펜던시가 있다 그러면 FM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런타임을 심어 놓으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를 다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픈소스니까 온프렘에서 돌리셔도 되고 저희 클라우드가 아닌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뒤쪽에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개발자이건 운영자이건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쉽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오라클은 오라클 클라우드 위에 오라클 펑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내놨습니다. 네, 당연히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사용하시는 만큼만 비용을 차지하고 저희가 스케일러빌리티라거나 서버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벤더 락킹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거에서 돌리시다가 FM 프로젝트로 온프렘에 설치하시고 구현하시면 그대로 갖다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언어에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펑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펑션 디벨로먼트 킷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을 아마 같이 들으신 분들은 그랄V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기존의 서벌리스 프레임워크들은 대부분 스크립트 언어들을 이용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유는 자바를 이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바가 일단 클래스 로더 하는 것 때문에 붓업 타임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펑션이라고 하는 그때에 한 번 이용하는 그런 빠르게 새로 서비스가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가 그동안에는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로 사용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랄VM을 이용하시게 되면 붓업 타임도 굉장히 빠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제공하는 그랄VM과 펑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자바를 이용해서도 충분히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서블레스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안내드리는 3층에서 이 시간 다음에 펑션 위드 그랄VM이라고 하는 핸즈온 랩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빈자리가 꽤 있기 때문에 가셔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계는 딱 6가지거든요. 얘가 도커하고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서버를 하나 띄웁니다. 도커 서버 띄우는 거하고 똑같이 펑션 서버를 하나 띄우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펑션 이닛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자바 소스를 만들게 되면 런타임 자바 내지는 고를 만들게 되면 런타임 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가 쫙 전형적인 자바 소스 코드가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하나 특징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펑션 야물 파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기는데요. 펑션 야물 파일이 제가 도커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커 이미지 빌드를 할 때 안쪽에 런타임을 뭘 집어넣을 것인가. 제가 자바를 런타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 JDK 버전을 갖고 올라오게 되고요. 올라올 때 어떤 진입 포인트를 어떤 펑션을 호출할 것인가가 여기 펑션 야물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러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 핸들러의 비즈니스 로직을 집어넣으시는데 얘네들은 HTTPS로 호출하기 때문에 인앤 아웃이 다 스트링 형태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온프렘에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쪽 어느 서버하고 연결할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컨텍스트 정보가 저는 서울 리전에 있는 펑션의 API 콜을 할 것이고 그때 쓸 이미지의 레지스트리는 여기 제 이름에 있는 레지스트리를 쓸 것이다. 이 정도를 정의한
컨텍스트를 정의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 이용해 보셨으면 아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컨텍스트 정의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펑션을 명령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UI를 이렇게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 하시게 되면 이 명령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고요. 이제 디플로이 하는 겁니다. 제가 헬로 월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게 되면 좀 전에 있던 요 소스 코드하고 펑션 야물 파일들이 도커 이미지로 빌드돼서 도커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인보크를 하게 되면 요거를 땡겨다가 펑션 서버가 도커 이미지 땡겨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실행 진입점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전에 펑션 야물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cmd라고 하는 그 핸들러 이름을 실행시켜주는 구조이고요. 오라클 펑션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안쪽에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처음 보셔서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게 롱텀하게 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짧게 돌고 끝나는 그런 서비스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IoT 기기에서 뭔가 데이터들을 로그 파일들을 이렇게 떠주게 되면 그 로그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다가 DW에 데이터를 정제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제가 뒤쪽에 예제로 보여드릴 뭔가 사진 정보, 카탈로그 정보가 올라왔을 때, 카탈로그 프로덕트의 사진 정보가 올라왔을 때 뭐 변환을 해서 다시 접어넣는 그런 구조의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예시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티피케이션인데요. 노티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통지 서비스입니다. 뭔가에 통지를 해야 될 때 이메일을 날린다거나 내지는 커스텀 URL, 슬랙 같은 데에다가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날리는 거죠. 중요한 건 빨리 날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드리고 있고 전달을 보장하고요. 리트라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슬랙이나 페이저두티라고 해서 운영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CPU에 모니터링 서비스로 얼러트를 걸어놨는데요. CPU가 어느 정도 차거나 메모리가 추가되거나 증가되거나 내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가 이렇게 꽉 차는 경우에 얼러트를 남겨라 라고 해서 모니터링 서비스의 임계치를 정의해 놓으면 얘가 노티피케이션 그런 임계치에 조달하게 되면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운영자의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슬랙을 통해서 뭔가 노티를 날려주는 내지는 상태가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노티를 날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단순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설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토픽을 만들고 서브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 노티피케이션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이메일이나 커스텀 URL, 제가 바깥에서 받을 URL이라거나 내지는 페이저 듀티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을 시키시게 되면 이메일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시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상품 카탈로그 이미지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 얘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집어넣게 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이미지가 발생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얘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각각 디바이스별로 리사이징을 하는 펑션이 돌아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집어넣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벤트와 펑션과 노티피케이션으로요. 또 하나는 자동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팀이나 개발팀을 하다 보면 특정 테스트 데이터 셋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라클에 있는 ATP 서버를 하나 프로비저닝 하고요. 프로비저닝이 다 되게 되면 이벤트를 통해서 펑션을 호출하고 펑션에서 데이터셋을 쫙 밀어넣고 완료가 되면 완료된 거를 운영자나 개발팀한테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이벤트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서비스 말씀드릴 텐데요. 오라클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은 순정 쿠버네티스 소스 코드, 소스 베이스를 가져다가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 있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제공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실 수 있는 쿠버네티스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쿠버네티스 엔진 중에 마스터 노드하고 ETC 노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컨테이너가 올라와서 파드가 운영되는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만드시는 VM 위에서 구동이 됩니다. 특징적이라고 하는 거는 레지스트리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 저희가 매니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하고 키밸류 스토어인 ECTD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IaaS 금액만 내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IaaS에 있는 스토리지나 내지는 앞쪽에 있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 같은 것들만 비용을 지불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쿠버네티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말씀만 이렇게 드려서는 이게 감이 좀 안 오실 테니까 제가 데모를 끝나기 전에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리얼타임 이미지 프로세싱인데요. 제가 요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을 거고요. 네,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리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이 업로드 될 거고요. 업로드된 파일이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미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얼굴을 인식하고요. 인식한 얼굴에다가 제가 필터를, 저희 애들이거든요.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강아지 얼굴을 여기다가 스노우라고 하는 그 모바일 앱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노트북은 아닌데요. 이게 카메라 밑에 있어서 자세하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드릴 텐데, 네, 제가 우선 여기 독이라고 돼 있죠. 강아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캣을 찍고, 네, 토끼를 찍으면, 네, 이런 식의, 네, 이게 조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찍어가지고 제가 서울 리전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린 거고요. 거기에 펑션이 돌면서 제 얼굴을 인식해서 거기에 토끼나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붙인 그런 예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저희 클라우드 화면들을 보여드리는 건 좀 생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장표를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되네요. 보통 이렇게 데모를 시연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한번 박수를 좀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테스트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결론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라클은 OCI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인프라 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드는 과정에 크게 4가지의 디자인 프린서플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만들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기술 내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대신해서 오라클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제공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오라클이 좀 오픈한 성향이 좀 적었다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오픈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에 이용하시다가 서드파티로 넘어가신다거나 서드파티에서 이용하시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에 따라서 저희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그런 환경을 제공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의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용하시기 좋도록 성능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만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결형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층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펑션이드 그랄VM이라고 하는 그랄VM을 통해서 자바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펑션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게 3층에 핸즈온 랩이 있고요.
그랄VM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만드셨던 분이 12월 14일에 저희 미드업에 오십니다. 저희 오라클이 매달 같은 장소에서 오라클 사무실에서 개발자 미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 16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사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자바 개발자들한테는 들어볼 만한 좋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에 세션하고 마찬가지로 핸즈온 랩에서 기다리고 저희 지원을 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 와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